자, 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3차 메뉴 만드는 거 쭉 진행 다 했고,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것도 좀 배워봤고요. 오늘부터는 플렉스 들어갈 거예요. 플롯으로 더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보지 않는 이유는 그냥 플렉스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 그냥 플렉스 쓸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수업 페이지 31차 올라온 거 보시면은 플렉스 튜토리얼 프로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플렉스 디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제 추천으로는 프로기를 먼저 하세요. 난이도는 그 디펜스가 더 쉬운 것 같긴 한데 프로기는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힌트가 좀 더 직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 프로기를 먼저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디펜스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플렉스박스 프로기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그냥 우리 옛날에 그 CSS 디너 했던 것처럼 연습해볼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미니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직 저한테 설명을 못 들으신 상태에서 일단 보는 거예요. 자, 얘를 보시면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 개구리 보이시죠? 이 개구리가 이 연꽃잎 위로 이동하면 성공입니다. 이 개구리를 이 연꽃잎 위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코드, CSS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샵 폰드라고 하는 애는, 폰드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탕에 깔려있는 이 연못을 의미하는 겁니다. 폰드가. 이 폰드한테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이 일단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디스플레이부터 포지션, 플롯, 그 다음 지금 플렉스를 배우고 있는데 처음으로 플렉스란 플롯도 그렇고 포지션도 그렇고 아예 그냥 속성이었어요. 근데 플렉스는 누구한테 있는 속성 값이에요. 디스플레이에 들어있는 속성 값이죠. 좀 달라요.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인 건데 어쨌든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못 부분, 얘한테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은 이 태그가 들어가 있는 이 친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자식들한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 써있는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얘는 속성이거든요. 이 속성은 이 연못한테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입힌다의 개념이 아니라 연못한테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그 연못의 자식으로 있는 애들이 플렉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친구들을 컨트롤할 때 쓸 수 있는 속성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인 거고, 이 개구리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justify content라고 하는 속성의 값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적극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는데, 얘도 생각보다 의미를 파악하기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플렉스 스타트라고 하는 이 속성 값은 요소들을 왼쪽으로 정렬한대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렉스 스타트, 이제 justify content부터 justify content, 얘한테 이걸 준다. 지금 개구리 움직였나요? 저는 속성을 분명히 부여를 했어요. 개구리 움직였나요? 안 움직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justify content의 기본 값은 플렉스 start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먼저 해볼게요. 센터, 여기다 입력을 해보면 개구리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이 친구를 컨트롤해서 연꽃잎 위에 위치를 시켜주면 해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거고 좀 응용도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힌트가 있으니까 힌트를 기반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 개구리, 빨간 개구리 이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각각 그 색깔에 맞는 연꽃잎 위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건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빨간 개구리, 노란 개구리, 초록 개구리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색깔에 맞는 연잎 위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는 문제인데,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센터 해봤죠? 스타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까요? 근데 이건 하긴 티가 안 나서 이거는 문제를 풀다가 나오면은 적용을 직접 해보시고, 이 문제는 플렉스 AND라고 하는 속성을 주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얘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오른쪽 정렬. 스타트가 왼쪽 정렬, AND가 오른쪽 정렬.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레프트 라이트의 개념이 얘한테는 스타트와 AND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차근차근 한 문제 한 문제 좀 풀어볼 시간을 드릴 거니까 프로기부터 진행을 쭉 해주시고, 만약에 쉬워서 금방 하셨다, 다 했다, 시간이 남았다, 그럼 디펜스도 마저 진행해보세요. 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타워, 아까는 폰드였죠. 여기 개구리가 위치하고 있는 폰드라고 하는 곳에 개구리를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얘는 좀 달라요. 이 타워 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 친구입니다. 클릭을 해보면 여기 나오죠. 이 타워 그룹한테 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플렉스의 영향을 누가 받는다고요? 타워 그룹의 자식들이 받는 거죠. 지금 타워 그룹의 자식으로 타워 1-1과 타워 1-2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타워 그룹의 자식으로요. 그러면 플렉스의 영향을 받는 친구들은 얘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적절히 위치를 이동시켜서 여기서부터 적이 나와요. 이걸 안 보인다. 이렇게 적이 쭉 나오는데, 내가 이 위치, 얘네들의 위치를 적절하게 다 잡았다면 한 마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의 사정거리가 이렇게 원이 나오거든요. 이 원과 얘네들의 위치를 잘 보고 최대한 이 적군이 지나가는 길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위치가 제일 적합한 위치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애들이 나올 건데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아예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시면 되는데, 얘도 간단한 힌트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프로기는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기로 먼저 연습을 하고 좀 익숙해지면 이 디펜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인데 프로기를 먼저 하시는 걸로 하고 시간을 좀 들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보세요. 자, 이제 다시 화면 볼게요. 이 플렉스 프로기랑 플렉스 디펜스는 여러분들 틈날 때 마저 마무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하다가 답이 뭔지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게 답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있다면 질문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미니게임을 해본 건데, 여기서 코드펜에서 방금 전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몇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폰드 연못을 만들었죠? 아까는 아이디였는데 지금 우리는 클래스를 더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로 준 거예요.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폰드한테 뭘 줄까? OP를 1000픽셀 너무 클까? 컬러 피커 좀 가져오죠. 컬러 피커에 요정도 느낌, 눈 안 아프게. 괜찮죠? 그리고 바디에 마진을 둡시다. 전 너무 큰가? 뭐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이 화면 안에서 그냥 처리가 될 수 있게끔 1000보다는 조금 작게 900쯤 하면 되겠는데 850? 이 정도로 해놓고 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려면 얘한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쵸? 사실 우리 이 플렉스를요 아주 예전에 간접적으로 봤어요. 쭉 올라가 보시면은 우리 HTML과 CSS 처음 공부했던 시절에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해 보면 얘네가 있어요. 플렉스도 있고 인라인 플렉스도 있고. 근데 이거 할 때 당시에는 플렉스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블록과 같이 있죠. 그럼 디스플레이가 플렉스가 들어갔으면 얘는 한 줄을 혼자 써요, 여럿이 써요? 혼자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그 프로기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태그한테 플렉스 속성이 직접 들어가 있는 애, 그러니까 폰드죠. 폰드는 이 플렉스의 영향을 딱히 안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플렉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폰드가 우리는 div로 만들어 놨는데 얘가 뭐 A였다 라고 하면 얘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A는 인라인이죠. 인라인이면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겠네요. 최대한 여러 개가 올라오겠네요.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만 플렉스만 없어졌는데도 벌써 사라졌죠. 이거 왜 사라지죠? 네, 인라인은 너비 높이 최소화니까. 근데 블럭은 너비 최대와 높이 최소화니까. 그럼 우리가 높이만 줘도 블럭이었을 땐 괜찮았는데, 근데 A로 바꾸고 나서 플렉스를 뺐더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플렉스가 뭐란 얘기예요? 블록이랑 진짜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친구한테 플렉스가 줄 수 있는 영향은 딱 이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플렉스를 줄 때 이런 인라인 태그한테 플렉스를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미지한테도 그렇고요. 줄 일이 없어요, 얘네한테는. 보통 div 아니면 섹션 이런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들한테 플렉스를 많이 주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렇게 줬을 때 블록 요소처럼 어차피 블록 요소의 성질을 갖고 있던 애가 그냥 플렉스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블록 대신에. 그럼 기본적인 성질에는 차이가 없는 거고, 누가 영향을 받는다? 네, 이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친구의 자식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보고 있던 이 개구리 있죠. 여기 있는 이 개구리들이 플렉스 아이템이에요. 지금 개구리가 한 마리니까 플렉스 아이템이 몇 개예요? 한 개. 여기쯤 가면은 많아지죠? 3개. 이러면 플렉스 아이템 몇 개? 3개.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태그에 자식으로 있는 요소들이 플렉스의 영향을 받아서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라인 플렉스는 그냥 한 줄을 혼자 쓰는 블록 요소의 특징을 가지지 않고 플렉스를 주긴 주는데 이런 속성을 가질 수 있게 주는 거겠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이게 안 나와요. 너비가 최소화니까. 높이는 있지만 너비가 없어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인라인 플렉스까지 활용할 일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플렉스 하나 정도만 알아도 웬만하면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 이 섹션들을 가지고서 좀 재밌는 걸 좀 해보죠. 뭐야? 이렇게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섹션이 2개가 있는 건데 이 둘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르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 상태인데 잠깐만 얘를 빼놓고 이거 A에서 빼야겠다. div로 돌려놓고, 자, 잠깐 플렉스 잠깐 뺐어요. 그리고 높이까지 줄게요. 자, 얘네들은 지금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죠. 왜 한 줄을 혼자 써요? 섹션은 블록 요소니까, 그쵸? 근데 얘가 플렉스가 들어가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한 줄을 혼자 쓰지 않죠. 올라갔죠. 심지어 여백 있나요? 이거 누구랑 유사한 거예요, 지금?
네, 플로 레프트 왼쪽으로 붙였으니까 유사하지 않나요? 여백도 없고 분명히 여기 줄바꿈은 존재하는데 이거 한 칸 띄울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갖다 붙여버렸어요. 심지어 이 섹션들 제가 디스플레이 건드린 적 있나요? 없죠. 근데 올라가서 붙었죠.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플렉스 아이템들은요 디스플레이가 뭐던지 간에 그냥 위에 올라가서 붙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로 해볼까? 오렌지 해놓고 자 아직 부족하네. 더 만들어야 되겠다. 자, 지금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 섹션 상당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얘네 너비 100픽셀로 제가 줬죠. 이거 심지어 고정 너비죠. 픽셀 딱 박았죠. 퍼센트 아니에요. 근데 얘 100픽셀보다 작아지지 않았나요? 플렉스는요 내가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설정하지 않으면 줄바꿈을 안 해요. 얘는 인라인 블록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인라인 블록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줄을 바꾸죠. 근데 플렉스는 자기 자신을 찌부시킬지언정 줄을 바꾸지 않아요. 이걸 줄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속성도 물론 있지만 기본값이 줄바꿈 하지 마 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제 3차 메뉴 할 때 줄바꿈 못하게 하려고 화이트 스페이스에 노우랩 이런 거 줬었죠. 플렉스를 사용한다면 그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녀석입니다 얘는. 근데 물론 이 공간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줄바꿈을 못하고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본인이 작아져요. 이 고정으로 줬던 100픽셀보다도 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많아지면 더 작아져요. 티가 잘 안 나네. 확 늘려봅시다. 아예. 작아지죠. 이렇게 본인의 너비를 지키지 못할지언정 줄바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플렉스는 무조건 위에 가서 올려 붙인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누가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태그가 아니라 그 태그의 자식으로 있는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들이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다 이제 봤으니까 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다시 돌려 좀 놓고 뭐부터 해볼까? 플렉스는 할 게 참 많아요.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가 플러기 문제를 살짝 풀었으니까 플러기 문제에서도 보면은 자식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개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속성들을 다 누구한테 줬어요? 폰드를 골라놓은 그 중괄호 안에서 다 처리했죠. 뭐 justify 컨텐츠, align 아이템스 결국 다 거기서 했잖아요. 그쵸? 플렉스 다이렉션 뭐 이런 거 디렉션 다 저도 여기다가 줄 겁니다. justify 컨텐츠 줄 거고요. 얘한테 뭘 줄까? 플렉스 엔드 당연히 끝으로 가겠죠? 그리고 스타트는 기본값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센터 같은 거 있고요. 정렬이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뚝딱 하고 정렬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스페이스 어라운드 비트윈을 먼저 보여드리죠. 그게 낫겠다. 비트윈. 이 스페이스 비트윈은 뭐 하는 애냐면 이 플렉스 아이템들이 지금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죠. 얘네들이 여백 한 칸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붙어 있었어요. 플롯 레프트 준 것처럼. 이 상태에서 얘네끼리 맞닿는 면이 있죠. 이 면을 기준으로 서로 동일한 여백을 나눠 가져요. 화면을 반으로 대충 나눠서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 닿는 면이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있던 면이 동일한 여백을 가지게 되는 게 스페이스 비트윈입니다. 그래서 닿지 않는 면, 이런 면들은 닿지 않는 면이죠. 절대로 닿을 수 없는 면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콘텐츠가 늘어난다고 해도
가장 바깥에 있는 양쪽 면은 서로 못 닿는 거잖아요. 이 면은 그러면 between을 줬을 때 무조건 끝으로 붙는다.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은 양쪽 끝으로 밀리는 거고, 사이에 있는 애들이 닿는 면끼리 동일한 여백을 나눠 가진다. 컨텐츠가 하나 늘어나도요, 동일한 여백을 나눠 갖기 위해, 이 친구는 지금 양쪽 면이 서로 다 닿고 있잖아요. 얘네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뺀다면 얘네가 붙을 거니까 이렇게. 그럼 닿는 면, 여기 핑크색이 이만큼의 여백도 먹어야 되고, 주황색도 이쪽으로 또 이만큼, 주황색이 오른쪽에서 이만큼, 초록색이 왼쪽에서 이만큼 여백 먹으면 그게 이런 결과가 된다. 이게 스페이스 비트윈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윈이 아니라 아까 봤던 어라운드, 얘는 뭐겠어요? 닿지 않는 면까지 여백을 공통으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지금 핑크가 왼쪽 면이 닿지 않는 면이어서 이쪽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떨어졌잖아요. 지금 이만큼의 여백과 이만큼의 여백, 그리고 이만큼의 여백, 이만큼의 여백, 이만큼의 여백, 이만큼의 여백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백은요, 우리가 고정으로 줄 수는 없어요. 고정값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화면에서 얘네가 감당할 수 있는 남은 범위들 있죠, 이만큼. 여기는 빈 공간 여백들이잖아요. 이 여백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공평하게.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걸 활용하면 이제 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좀 쉽게 그런 게 가능하고요. justify 컨텐츠에 관련된 건 이렇고, 자, 그리고 여기서 높이를 100 주고 있었는데 얘를 좀 빼볼게요. 얘를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때요 지금? 지금 부모 높이만큼 길이가 길어지지 않았나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디스플레이 블럭, 뭐 인라인 다 필요 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높이 최대화가 있었나요? 우리? 너비 최대화는 있어도 너비 최소화, 높이 최소화에 너비 최대화는 있어도 높이가 최대화되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메뉴 만들기 이런 거 할 때도 뭔가 부모 높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뭔가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할 때도 부모 높이를 알아야 된다, 헤이트 100% 썼죠. 근데 얘는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높이를 제거한 것 뿐인데 부모 높이만큼 커졌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플렉스 아이템들은요, 부모의 높이를 알아요. 기본값이에요. 그게 플렉스 아이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플렉스를 내가 DIV한테 줬잖아요, 펀드한테. 그럼 이 자식들 섹션들이 플렉스 아이템들이 되는 건데, 이 아이템들은 그냥 부모 높이를 압니다. 기본값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은 온라인 아이템스에 스트레치라고 하는 값으로 기본값이 잡혀 있어서 이걸 아는 거예요. 아까 justify 컨텐츠 기본값 뭐였죠? 플렉스 스타트, 그쵸? 온라인 아이템스 기본값 지금 뭐라고요? 스트레치. 이 스트레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 그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스트레칭 좀 해야겠다, 몸을 늘리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부모 높이만큼 몸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모 높이를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높이 최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100픽셀을 주면 얘는 이제 고정 높이가 생겼죠. 그럼 부모 높이를 아는데 그만큼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아직도. 근데 늘어나지 않았을 뿐. 왜? 나 스스로한테 고정 높이가 존재하니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온라인 아이템스한테 이제 플렉스 예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우리 원래 지금까지 플렉스 배우기 전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직 정렬 어떻게 하죠? 일단 얘를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화면 기준으로 위에서 이만큼 내린 다음에
완전 이 화면 기준 가운데 정렬할 때는 x, y를 같이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높이만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50% 민 다음에 다시 반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수직 정렬 가능하겠죠? 자, 근데 플렉스는요, 정렬 끝났어요. 이거 수직 정렬 된 거예요.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이 플렉스 아이템들이 그냥 수직 정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지금? 트랜슬레이트 Y, 뭐 앱솔루트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속성 있는 거 하나 주면 얘네들이 가운데 정렬을 한다. 심지어 같이 했죠. 만약에 유령으로 만들어서 했다. 그럼 따로따로 다 컨트롤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얘는 그냥 같이. 근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여기서 얘만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얘는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플렉스는.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난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다른 얘기를 좀 더 먼저 하고, 지금 온라인 아이템스가 기본값이 뭐였다고요? 스트레치. 근데 지금 센터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기본값을 잃었겠네요. 잃었죠. 스트레치가 기본값이라 부모 높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스트레치라고 하는 값이 센터로 바뀌면 얘는 부모 높이 모를 거잖아요. 스트레치 때문에 아는 거였으니까. 자,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얘를 주석을 걸면요, 안 나와요. 높이를 모르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자, 근데 얘가 스트레치면요, 알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수직 정렬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기본값이 스트레치인 겁니다. 여기서는 위쪽, 여기에 위치를 시키든 가운데에 위치를 시키려고 하든 아래로 보내든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최대로 다 늘어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스트레치인 거고, 여기서 얘를 만약에 속성을 줬다면 얘네들은 높이를 모른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컨텐츠가 생기면 컨텐츠를 감쌀 만큼 최소한의 높이가 만들어져서 이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원래 우리가 다루던 태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부모 높이를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온라인 아이템스의 값이 스트레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스에 뭔가 속성을 줘버리면 더 이상 얘네들은 높이를 물려받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뭘 해볼까? 이런 거는 뭐 안 해봐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실 거라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능하겠죠? 랜드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밑으로가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스타트, 얘는 위로 올려보낼 거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플렉스 스타트가 기본값이 맞지만 온라인 아이템스한테는 스트레치가 기본값입니다.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번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얘를 센터로 다시 좀 놓고요. 여기서 얘만 올리거나 뭐 얘만 내리거나 이런 거 한번 해보죠. 근데 이제부터는 지금 아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각각 플렉스 아이템이죠. 지금 개구리가 3마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기 문제에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얘만 어디로 보낸다고요? 위로. 그럼 얘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속성은 누구한테 주는 게 맞을까요? 얘를 찾아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폰드라고 하는 영역에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내 폰드의 자식으로 있는 애들이 다 플렉스 아이템이 됐던 거고, 그 아이템들을 어떻게 컨트롤한다? 한 번에 컨트롤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자식 플렉스 아이템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위로 올릴 거야 라는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얘를 찾아가서 얘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속성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섹션의 첫째, 얘한테 가서 온라인 셀프
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플렉스 스타치 라고 주면 얘만 가요. 플렉스 아이템들을 한 번에 움직일 때는 그 부모, 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그 태그한테 직접 스타일을 주는 거고, 플렉스 아이템 중에 한 명만 골라서 움직일 때는 그 아이템을 찾아와서 그 아이템 한테의 속성을 주는데 속성 이름이 다르죠. 이것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막내한테는 너는 내려가라. 아이고.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게 플렉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얘를 빼고 하나를 더 만들자. 그리고 이런 거 일단 빼고요. 센터도 잠깐 빼고 이제 보더만 하나 씌워놓읍시다. 센터를 뺐는데 높이가 있구나. 자, 그리고 이거 색깔 같아서 헷갈리니까 중간에 둘째든 셋째든 뭐 하나만 나눠줄게요. 이렇게 하죠 그냥. 자, 그 너비가 폰드의 너비가 400이고 얘는 각각 100씩이니까 당연히 꽉 차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800, 아까처럼 800 정도로 늘어난다면 남겠죠. 자, 이제 플렉스를 사용하면 이런 게 가능해요. 누구한테 해볼까? 자, 이 주황색을 잘 보세요. 오렌지. 아니다, 오렌지를 하면 얘도 그냥 뺍시다. 이거 하나 해서 색채를 골라서 오렌지를 줍시다. 자, 이 오렌지를 잘 보세요. 플렉스 그로우. 얘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오렌지가 엄청 넓어졌죠? 넓어지긴 넓어졌는데 부모를 벗어날 만큼 넓어졌나요? 다른 애들을 막 작아지고 찌부시킬 만큼 넓어졌나요? 아니죠. 얘는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100이니까 400만큼 얘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이렇게 여기 나머지 얼마예요? 400이죠. 이거 여백이죠. 지금 이거 배경색이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뺄게요. 자, 여긴 여백이에요. 그냥 빈 공간입니다. 자, 이 남아있는 공간을 주황색이 몰빵 받은 거예요. 여백만큼. 자, 다시 여백이 아예 사라지고 그 여백의 크기만큼 주황색이 가지는 겁니다. 플렉스 그로우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근데 얘는요 상대적인 값이라서 만약에 이거를 핑크한테도 줘볼까요? 아까 남아있는 여백이 400만큼이라 그랬죠. 그럼 얘네들은 1대1의 비율로 그 남은 여백들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럼 얼마씩 가졌겠어요? 200씩 나눠 가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쓸 때 남아있는 여백이 막 딱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애매하게 뭐 한 37 픽셀 남은 여백을 여러 명이 소수점 단위로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제가 상대값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비율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얘네들한테 플렉스 그로우가 다 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랑 얘한테만 1 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0이니까 가지지 않고 1,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들, 얘네들끼리 비율로 나눠 가진다. 1대 1이다. 그러면 50대 50인 거고 반씩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한테도 준다면 얘는 얼마씩 나눠 가진 거예요? 자, 1대 1대 1이에요. 33.3333%씩 나눠 가졌겠죠. 그럼 400에 33%면 뭐 대충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비율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핑크한테 2를 줬다고 해서 얘가 막
그러니까 2대 1대 1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총 4분의 1을 가진 거고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얘는 여긴 200 가졌고 여긴 100 가졌고 여긴 100 가졌겠죠? 그거예요. 원래 본인 크기 100에 100 더 가진 거. 여기는 본인 크기 100에 한 200 더 가진 비율입니다. 이거 이제 사용할 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이 그로우를 언제 쓰냐면요. 이럴 때 많이 써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로고가 있고요. 메뉴들이 있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메뉴, 2차 메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인데, 자, 이 1차 메뉴는 UL이죠. 그쵸? 이 UL로 이렇게 감싸져 있을 거잖아요. 크게 레이아웃이 하나가. 로고는 로고대로 하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양 끝으로 밀려야 되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Justify 컨텐츠에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거 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사이에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한테 플렉스 그로우 1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남아있는 여백 다 몰빵 받을 거니까 div는 그만큼 커지겠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양 끝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상황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제 활용할 수 있다가 이런 거지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 마음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플렉스 슈링크라고 하는 속성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좀 보기가 애매하긴 한데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얘네가 지금 다 200씩 됐으니까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있겠죠. 800만큼의 부모의 크기를 200씩 4개. 다음 이 상태에서 얘한테 플렉스 슈링크 10 뭐야 왜 안돼? 아니 슈링크 10 맞는데? 왜 안 들어갔지? 너 왜 적용이 안 되니? 누른 건가? 아닌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따가 제가 다른 거 하나 또 띄워 드릴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은 이거부터 합시다. 자, 핑크, 초록, 오렌지, 초록 이렇게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색깔을 좀 바꿔놓고 눈이 아픈 색, 안 아픈 색 뭐가 좋을까? 네? 아 그래 좋아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태그를 아예 건드리지 않고 얘만 맨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오렌지, 핑크, 초록, 회색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자, 아주 심플합니다. 좀 오렌지 얘죠? 얘한테 오더 1 아니다 1이 아니다. 얘는 마이너스 1 가요. 제가 지금 1을 주려고 했다가 아니다 하고서 마이너스 1을 바꿨죠? 느낌이 좀 오시나요? 기본값이 다 0이에요. 얘도 상대값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렌지가 얘인데도 불구하고 맨 앞에 나오고 있어요. 맨 앞줄에. 그러면 이제 이 그레이를 오렌지의 뒤로 보내봅시다. 여기로. 그러려면 얘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면 돼요. 마이너스. 상황 이해되세요?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0보다는 작아야 0인 애들보다 앞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렌지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하긴 이렇게 해도 되긴 하겠다. 변화가 없겠네요. 왜냐면 둘이 똑같은 마이너스 1인데 누가 더 늦게 태어났어요? 그레이가 더 늦게 태어났죠.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내 현재 위상에서 내가 몇째인지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오더의 값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사용하면 내가 태그를 짜놓고 디자인을 다 맞춰놓은 다음에 순서 바꾸는 거 일도 아니겠죠. 자, 원하는 순서 말씀해보세요. 오렌지, 그레이, 뭐 핑크, 초록 이렇게 4가지 색을 원하는 순서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막 초록, 그레이, 오렌지, 핑크 가능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초록 다음에 뭐 얘기했지? 오렌지였나요?
아무튼 그냥 신명나게 한번 뽑아볼게요. 초록을 일단 맨 앞으로 보낼 거예요. 저는 얘한테는 그냥 0을 주겠습니다. 아니다, 얘는 아예 주지 말자. 얘는 냅두고 초록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를 한번 위치시켜볼까요? 얘는 일단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핑크를 한번 줘봅시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레이가 갈 수 있게. 근데 그레이는 사실 다른 값이 없긴 한데 그래도 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값이 빠지면요 얘는 두 번째로 가요. 왜냐면 이제 0일 거니까. 근데 지금 초록보다 그레이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둘 다 0의 값을 갖고 있지만 얘가 더 뒤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얘보다 1이라도 더 큰 오렌지가 그 다음, 여기는 2였죠 핑크? 그 다음 이렇게. 그래서 그레이를 뒤로 다시 보내려면 3은 줘야 돼요. 혹은 2를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렬할 때 사용하는 오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끝낼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그것까지 하고 나서 실제로 플렉스를 활용해 볼 거예요. 일단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애를 하나 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를 가지고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